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재발해 주시죠. 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시장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략 후강이었다. 그렇죠.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하면 좀 견조했다라는 평도 있는데 오늘도 하락하고 있어요. 네, 출발을 네. 합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금통위가 열렸죠? 맞습니다. 네, 조금 결과가 전에, 나왔나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고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25bp 인하했습니다. 네. 시장이 뭐 대체로 예상한 대로고요. 3%에서 연 2.75%가 됐습니다. 사실 금리보다도 더 좀 주목받았던 게 네. 성장률 전망을 그렇죠. 어떻게 조정하는지였는데 1.5%로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이전 전망이 1.9%였기 때문에 0.4% 낮춘 건데 1.6% 얘기를 이전에 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낮춘 거예요. 네. 경제를 그만큼 좀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PB들의 수다인데 오늘은 저희가 한 분을 모셔서 PB 한번 모셔 저희와 수다하죠. PB와의 네.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영래 대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영래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세요? 아니요, 바쁘지 않습니다. 네, 왜 안 나와요? 아유, 약간 다- CB로 시작해요. 또 나올게요. 많이 불러주세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대리님 오랜만에. 진짜 한 두 달 저도요. 만에 나오셨나요? 두 달? 네, 아마 그럴 그 거예요. 정도 된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대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시황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기업 탐방 얘기까지 맞아요. 여러분들께 또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 일단 미증시 조정받을 때 네. 우리 시장도 따라서 물론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생각보다 또 견조하다라는 평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또 야금야금 내려가다가 이거 어떻게 또 계좌가 녹을지 모른다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또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좀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린 게 미국을 이제 좀 주로 좀 좋게 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증시 그렇다고 뭐 국내 증시가 안 된다고는 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올해 보니까 이제 연초에 뭐 2,400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 뭐 2,600, 600 뭐 네, 맞아요.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가지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건 또 아니라고 보고 뭐. 네, 그 뭐 다른 뭐 분들 얘기하시는 뭐 주요 논조 중에 뭐 코스피, PBR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뭐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많이 좀 디스카운트 된 건 맞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네. 좀 이제 뭐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게 안 되면은 사실은 이게 그 빠지는 요인이 아니라 그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거에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약간 그 수급이 다른 주식으로 채워넣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 어제도 저희 이혁진 차장님이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우려 섞인 시선은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연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장 괜찮았잖아요. 네. 연초에 또 수익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증권가에서 이제 코스피 3,000선까지 연내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좀 숨고르기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돌림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같이 가려면은 그 이제 국내 반도체 상승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밀고 올라온 게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뭐 방산 이런 것들로 이제 치고 밀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소폭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 좀 반도체 업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네. 그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사실은 끌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좀 도와주면은 2차 전지가 사실 좀 약간 좀 소외된 좀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도와주면은 아마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올해 화두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종에 이제 강점으로 꼽혔던 양극재 분야에서 뭐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에 그런 것보다는 LFP 투자에 대한 거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 그거를 보고 나서 조금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3천 얘기 나오면 조금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낙관적인 시각으로 너무 호들갑 약간, 쪽에 그럴 때 3천 얘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 조금, 여러분 네. 오를 때일수록
긴장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 무조건 뭐 3천 뭐 마음으로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너무 우리가 냉정하게. 앞서 나가지 네, 말자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죠. 맞아요. AI 얘기 뭐 사실 가득한데 AI 관련된 이슈는 미국이 AI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특히나 쭉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이게 미국만의 얘기다 했는데 이제 중국이 그렇죠. 네. AI 굴기에 반도체 굴기 뭐 성공했다, 맞아요. 성공한 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딥시크 말이죠 아무래도 예, 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네. 뭐 사실은 제가 또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 일반 뭐 경영학 전공하고 한 사람이라서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기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위기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인 거고. 근데 결국에 보면은 미국의 AI 기술력으로 대항할 만한 라이벌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사실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재직하고 있는 뭐 이제 뭐 기술진들 뭐 그런 걸 이제 그 보면은 뭐 그 러시아 이름이라든지 뭐 중국 이름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계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좀 차이나 항생테크 뭐 ETF나 맞아요. 이런 거의 수익률에 이제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네, 같고, 네. 네, 그 결국에 라이벌 국가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네. 우리는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오픈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는 현실상 뭐 불가능한 건 모르겠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점 있는 그 AI 관련주들 결국에 뭐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뭐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좀 하드웨어와 그런 좀 AI를 약간 결합한 약간 그 좀 피지컬 AI 쪽으로 우리나라가 좀 강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도체 쪽으로도 네,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시진핑하고 마이민 만났는데 바로 이제 알리바바가 대규모 AI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뉴욕 증시 M7보다 중국 기술주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제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주식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중국 주식 샀어요. 그러면 이거의 주인은 주주인가 아니면 당인가 아니면은 뭐 최대 기업의 오너인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최대 이제 그 공산당의 이제 그 어떤 좀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이게 주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그 종이 쪼가리로 그 휴지 조각으로 좀 평가받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은 뭐 중국 기업은 좋겠죠. 미국 기업도 잘 되고 중국 기업도 잘 되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주식은 조금 약간 좀 다른 좀 매매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가운데 그래도 지수가 조금씩 낙폭 줄여가는 흐름이 오늘도 좀 오, 포착이 좋네. 되네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0.24% 하락, 코스피 0.4%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궁금한 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적인 매수도 들어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말 추세적으로 진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까지도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급적으로 어떨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제가 그렇게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어떤 그 좀 생각을 좀 깊게는 안 해봤는데 그냥 대부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예, 그냥 뭐 대략적으로 드는 생각은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그 공매도나 이런 걸 다시 재개를 하고 그러면은 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는 투자해도 되는 좀 안심할 만한 국가인가? 아닐 국가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해졌네? 그래서 조금 들어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이 그러면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큰 이벤트라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그 3월 31일 그 전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 같은 예. 것들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예, 그 전후로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세요. 최근에 또 아닌 또 조금 잊고 있었던 코로나 관련 이슈가 중국에서 다시, 또 다시. 맞아요. 근데 인간 사이 감염이 아니라 그냥 실험실에서 네. 연구소에서 발견이 된 거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이게 좀 감염 가능성 같은 경우, 옮길 예. 가능성 같은 경우 희박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얘기 나오니까 좀 불안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네. 주가는 또 맞아요.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주가를 보는 것 중에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려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영되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가 그 모더나 주식이거든요. 그 그런 거죠. 미국에. 어. 예. 그래가지고 그 모더나는 티커가 mRNA라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이름 티커부터 그런 쪽으로 이제 백신 관련 쪽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이제 그 딱 불거진 시점에서 주가가 튀더니 요즘 좀 잠잠해졌어요. 예.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뭐 2020년도 초기만 하더라도 그냥 스멀스멀 나오더니 갑자기 막 커지고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뭐 두고 보는데 예, 뭐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좀 찝찝하긴 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그날 당일에 네. 반영하고 네. 찾아가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으로 생각은 참, 해둬야 되겠죠. 네, 저는 근데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AI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AI 공급 과잉 우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AI 공급이 좀 과잉이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네. 투자 심리를 좀 네.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그쵸.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이제 줄이기 시작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해석은 이제 뭐 렌탈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좀 그 이슈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만약에 그 MS가 이제 이거를 계기로 이제 그 소폭 이제 계속 축소를 시작한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게 과연 그게 맞다고 봤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주가의 이제 하락 요인으로 되느냐? 근데 만약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다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제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인다면은 그러면은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데도 같이 줄이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인다 해서 우리가 더 치고 올라오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반해서 줄이든가 동반해서 늘리든가인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에 들어가는 뭐 비용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은 올라가고 그래서 뭐 빅테크 쪽에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요인은 잘 모르겠는데 하락 요인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 좀 그래요. 살펴보고 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 AI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투자자들 네. 지켜보는 사람들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는 그렇죠. 보고 싶고 네. 근데 이게 투자를 해야 될 시기에 또 투자를 못하면 이게 향후의 발전을 또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게다가 딥시크까지 나왔으니까. 맞아요. 예. 그쵸. 그 어떤 약간 좀 AI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가 결국에 이제 AI 시장을 그 이제 리딩하고 있는 엔비디아 쪽을 봐야 될 텐데. 실적이죠. 네. 그렇죠. 예, 그 실적도 그렇고 이제 뭐 사실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그 뒤에 이제 3월 중에 나오는 그 좀 GTC 2025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엔비디아에서 좀 이제 좀 쇼케이스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일 텐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술이 역시나 이제 좀 휴머노이드. 네. 예, 결국 AI의 두뇌를 가지고 이제 그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자율주행. 이쪽이 어떻게 좀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약간 좀 감으로나마 좀 보는 그런 기술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당장 실적과 뭐 가이던스 예. 이런 얘기들 멘트들이지만 GTC 상당히 좀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 실적 하나에 그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파괴력이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GTC에서 어떤 기술이 선보여지고, 예, 좀 얼마나 좀 약간 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단축이 되는지 그런 걸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빅스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만한 것에 투자하는 금액이 네. 좀 는 것이 이번 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약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라는 건 위든 아래든 어쨌든 좀 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위력이 강하겠어요, 엔비디아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엔비디아는 이제 워낙 대형주긴 하지만 좀 이제 중소형 주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 투자한 팔란티어 같은 종목 팔란티어. 굉장히 지금 약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며칠째 하락하고 예. 지금 4일째인가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좀 그 종종 이제 좀 시장 분위기도 보려고 좀 그 DC 인사이드 뭐 갤러리나 이런 것도 봐요. 네. 다양하게 보시네. 그 워낙 이제 미주갤이라고 주식 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 것도 봐야지 이제 좀 그 가늠이 가능한데 이제 팔란티어가 요즘 별명이 빨랑튀어라고 빨랑 튀어. 네. 오. 빨리 이제 매도하고 튀라고 지금 이제 변동성이 이제 좀 약간 좀 밀고 올라오는 시대가 아니고 약간 이제 좀 좀 시장에서 이제 좀 검증이 필요한데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장세를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예. 혜리님은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저 없었어요. 아, 네. 없어서 튈 것도 없었어요. 안 넘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네. 여기에 뭐 국방비 네. 매년 줄인다, 예. 5년간 줄일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올랐는데 핑계를 주면 떨어지는 건지 뭐 예.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죠. 예,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네. 좀 이제 좀 흔들 때 됐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실적 가지고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스토리로 밀고 올라온 거라 가지고 뭐 결국에 이제 좀 그 이제 국방비 축소라든지 네. 이제 공무원 축소라든지 좀 이제 정부의 이제 권한 뭐 그런 좀 집행 이런 거 축소는 좀 그 4년은 일단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좀 트럼프라든지 뭐 머스크라든지 그 기존에 이제 좀 그 기업인으로서 얼마나 이제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좀 공무원한테 많이 치였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지금 이제 내가 이제 권력을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껏 거예요? 발산하는 시기인데,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기조가 이제 4년은 간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좀 효율성, 그 비효율성에 대한 좀 환멸감 그런 것들이 좀 그 앞으로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한 거품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도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얘기가 되는 게 팔란티어 매출의 거의 뭐 한 40~50%가 어쨌든 국방 쪽에 연결이 돼 이쪽에서 있다. 연결이 네. 되어 있으니까 스토리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또 많이 오른 데에 대한 욕구도 예. 차익 욕구도 좀 있을 거고요. 네. 관세 이야기 한 번만 짚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를 외국에서 때려?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갈 거야. 네. 이러면은 저는 진짜 강대강이라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계속된다면 사실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좀 워낙 강대강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웬만한 거는 강이라고 좀 생각도 안 드는데 네. 예. 결국에 이제 이렇게 양극단에서 부딪히면 이제 좀 약간 이 중간에서 좀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다가 또 그 치킨 게임처럼 또 누가 또 그 브레이크를 이제 둘 다 안 밟으면은 또 완전히 그냥 파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 적당하게 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벽에도 보면은 진짜 속보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때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뭐 한마디 오늘도 새벽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이런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학적인 그렇죠. 것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그러니까 유럽하고 보잖아요. 다 안 좋은 것도 맞아요. 아니고 또 독일은 우리 어. 편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런 흐름들. 예, 뭐 요즘 뭐 금리나 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 입만 보면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금리가 뭐 시중 금리가 뭐 미국채 금리가 뭐 얼마 올라갔다 그 봐서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속보만 보고 지금 예 계속 뉴스만 보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근데 사실 상황인데. 이것도 혜리님도 약간 마찬가지구나. 무뎌지는 게 있잖아요. 시장도. 네. 너무 쏟아지다 보면 얘기가. 뭐 4년 계속 그렇게 갈 텐데 뭐 무뎌질만 하면 이제 나가고 다른 분이 오시지 않을까요? 저 그러면 개인적으로 워낙 또 전문가시거든요. 네네. 게임주가 좀 궁금하긴 해요. 게임 게임주. 워낙 또 좋아하시니까 예. 한한령 때문에 네. 이제 뭐 화장품, 뭐 엔터 다 예. 좋은데 게임주는 좀 힘을 못 받나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게임주요? 게임주 말하니까 좀 신작이 나와야 되잖아요.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거짓으로 이제 좀 우리 K 게임이 이제 그 좀 무시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네. 해가지고 작품성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잡은 거를 그런 이제 그 소울라이크 게임을 이제 선보였는데 이제 DLC를 이제 좀 약간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DLC라 하면은 이게 그냥 추가 뭐 확장팩 그런 느낌으로 그거 보니까 여기서 좀 괜찮은 분위기 나오고 사실 좀 보려면 펄어비스가 중요하죠. 예. 왜 언제 나오니 이게 검은 사막 다음에 이제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신작이 지금
그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었고 그 이제 보스 몬스터를 잡는데 와 이렇게 웅장한 게임을 한국 게임사에서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 나와? 이게 진짜 믿어도 돼? 이 이슈가 있어서 네. 네, 그 펄어비스가 중요할 거고 뭐 나머지는 이제 좀 뭐 모바일 게임사에서 좀 네, 뭐 하는 거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예, 그냥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이슈는 당장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한령의 한한령? 이슈를 받았을 때는 어때요? 한한령, 어. 한한령. 워낙 또 중국 시장이 넓으니까. 그쵸. 어. 근데 이제 그 중국 시장이 넓은데 중국 시장에서 이미 약간 인기가 있는 장르냐 아니냐, 예, 그런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글쎄요. 일단 펄어비스 정도는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엔터보다는 조금 예, 좀 적을 예, 거다. 예, 왜냐면은 보세요. 그 엔터는 보면은 중국 연예인하고 한국 연예인하고 그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 연예인에 대한 현지 수요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의 경우에는 우리 중국에서도 되게 우수한 개발자들 있고 재밌는 게임 많아. 뭐 원신 뭐 이런 거라든지 보면은 중국 게임이 한국 게임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압도적인 이제 그 퀄리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보고 있긴 합니다. 이 게임 얘기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얼마 전에 봤는데 너자2라 그랬나? 아무튼 뭐 애니메이션이 그 자국 내 애니메이션이 역대 흥행 1위래요. 그 내부에서. 아, 그래요? 오. 그걸 보면서 게임 그 예전에 몇 달 전에 50인가요? 아, 맞아요. 그게 예. 또 중국에서 엄청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과 경쟁하면서 예. AI 쪽, 이 네. 첨단 쪽도 굉장히 신경 쓰지만 네.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네. 컨텐츠라든지 뭐 영화 아니면 엔터도 마찬가지. 네. 뭐 게임도 그렇고 네. 이런 걸 자국이 할 수 있다. 이런 걸 예. 엄청나게 좀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엔터라 하면 일단 좀 이제 그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제 뭐 영화라든지 뭐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중국이 좀 경쟁력은 좀 소프트 파워가 없는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덜한 거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근데 게임은 사실 개발자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계속 이거 두들기고 그 만들고 그리고 또 그냥 적당한 음악이랑 뭐 이제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입히고 그런 과정이어가지고 그런 약간 좀 뭐 그 문화적인 세련됨 이런 게 좀 많이 좀 작용이 안 되는 영역인가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소프트 파워는 좀 커지지 않을까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이런 걸로도 변화를 좀 느낄 수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수다 시간답게 진짜 다양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독일 선거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예측 어제 새벽에 예측이 나왔는데 예측대로 됐어요. 중도 보수가 이제 잡았고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도 보수? 네. 글쎄요. 저 유럽은 결국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좀 각자 도생에 되고 있고 좀 우경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어떤 분들은 또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그 유럽에서 좀 누렸던 그 복지 같은 것들이. 예. 근데 이제 국방도 이제 스스로 해야 되고 미국은 이제 또 좀 나간다고 그러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오랫동안 좀 지속될 그런 흐름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미국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미국만 간다였잖아요. 네. 근데 올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그쵸. 예, 그렇고 유럽 그 증시가 밖의 강하죠. 증시들이 같이 가자. 가서 이런 걸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근데 딱히 그 나라들을 보면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현장에서. 되돌림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도 좋지만 그 아시아 중에 베트남도 좋아요 지금. 네네. 네. 근데 베트남은 이해가 VN 지수? 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VN 네, 호치민 지수. 그거 네. 보면은 아니 근데 베트남 보면은 지금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그냥 꼽히는 나라여가지고 그 미국의 그 이제 너 조만간 두고 오자 약간 이런 국가인데도 막 그 먼저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되돌림 정도인 것 같고. 그 정도로. 예.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
시황 같은 것들은 듣고 또 준비된 게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뭐 신흥국에 대한 얘기 그렇죠.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네. 네. 일단은 요즘에 IR 굉장히 또 탐방기도.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예.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가장 또 많이 던지세요? 그 보통은 이제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좀 자산가는 조금 계시고 그리고 이제 법인 담당자를 제가 좀 많이 만나요. 아, 법인 쪽을? 뭐 자금 담당자든 네, 아니면 뭐 IR이든 뭐 그렇게 좀 법인을 좀 주로 만나다 보니까 사실 금리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시장에서의 금리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한국 경제, 그러니까 다들 나라 걱정이 많으세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시고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저는 뭐라고 대답하죠? 저요? 정치 전문가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준비된 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좀 저성장으로 이제 가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제 좀 한편으로는 저성장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저성장에서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그 브레이크를 걸면서 약간 좀 그 중흥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커리어와 꿈이 약간 신흥국 쪽에 가 있어요. 아. 그 금융에 대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예.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 이제 그 K 금융 K 파이낸스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선진국이 조금 더 되면서 그 좀 더 국민 복리 증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도 쓰고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동남아에 꿈이 네. 있다, 커리어가 있다, 막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진심이시구나. 아 진짜 진심이에요. 이런 네.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네. 오늘 자연스럽게 신흥국으로 맞아요. 저희가 네.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도 교과서에 브릭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브릭스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예. 남아공까지 해가지고 브릭스. 예. 현재 모습은 좀 어떤가요? 그 한번 그 자료 한번 한번 좋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이게 브릭스가 최근에 좀 가입국이 좀 늘었어요. 그 지금 보시면은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신규 가입국이 이란, 에티오피아, 뭐 이집트, 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그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의 그 밑줄을 좀 그 굵기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신규 가입국이 늘었거든요. 그 아래 지도는 글로벌 사우스라 해가지고 글로벌 노스라 하면은 이제 북반구에 좀 고위도에 있는 그 선진국들, 전통 선진국들을 의미하는 바이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 하면은 그 북반구의 저위도, 그리고 남반구, 이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3세계 이머징 마켓들이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그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 주목받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네. 단연 인도와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간 장래도 이쪽 시장을 어떻게 조금 좀 잘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보면은 이제 그 브릭스 쪽에서 뭐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브릭스 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는 지금 친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약간 견제 모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릭스 내부에서의 균열을 도모를 계속 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이나 그 러시아도 소련 시절에 뭐 사이 좋았던 시절만 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견제를 하면서 같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좀 우리가 딱 알아듣기 위해서 네. 미국에 상장된 브릭스 기업은 뭐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마침 또 다음은 좋아요. 그 다음 다음 거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여러 개 있어요. 중국을 이제 떠올리시죠. 보통은 알리바바라든지 핀두어더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외에 인도 주식 중에서도 은행주, 뭐 인포시스도 있고, 그러니까 주요 은행들이 이제 미국의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바일로 바로 매수하실 수 있고요. 브라질, 남미, 그러니까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그 아르헨티나가 본사인데 매출 비중이 되게 깔끔해요. 브라질 50, 아르헨티나 25,
멕시코 25. 아, 딱 그렇게. 예, 뭐 네. 나머지 기타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약간 남미의 아마존 뭐 그런 약간 느낌에서의, 그리고 또 핀테크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이고, 누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좀 지나친 제 개인 얘기긴 한데, 제가 작년에 호주를 가면서 그 브라질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네. 거기도 관광객이었는데. 그 주식 얘기를 제가 또 주식의 증권맨이다 보니까 주식 얘기를 하다가 네. 자기네 나라에서 좀 유망한 기업으로 누홀딩스가 있대요. 누홀딩스. 예. 그게 지금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했다고 뭐 지금은 좀 투자 축소하고 지금 약간 그 최근에 급락을 맞았거든요. 한 네. 마이너스 18%.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약간 카카오뱅크나 이런 그 모바일 뱅킹에서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대요. 남미에서. 핀테크 느낌. 예,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언더뱅크드,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은행의 이제 그런 금융의 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들, 네, 전통은행 그런 분들이 이제 남미에는 많다, 중남미에 많다. 그래서 지금 1억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네. 하시면 누홀딩스 저희가 소개를 또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예. 맞아요. 예, 네. 누홀딩스 괜찮아요. 그 지금 좀 급락을 좀 맞아가지고, 예, 뭐 한번 좀 관심 정도만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아세안 인도네시아는 그랩홀딩스 그 동남아 가면 택시 앱 있잖아요. 그 그랩이 그거예요. 그게 저 회사예요? 예, 오, 그 많이 그랩이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딱 저, 알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택시만 부르는데 사실은 좀 모터사이클의 이륜차 택시도 있고 뭐 제가 뭐 살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네. 뭐 마사지든 런드리든 뭐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뭐 온디맨드 서비스 같은 건 다 총칭하는 회사고, 그리고 C 리미티드 이건 동남아의 아마존이자 약간 좀 모바일 뱅킹 많이 하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동남아 예. 가면. 그래서 이 그랩 티 같은 거를 시장에서 팔더라고요. 티셔츠? 네, 티셔츠나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걸. 그걸 입고 관광지 돈 내고 들어가는 걸 통과를 하더라고. 아, 그런 분들도 워낙 그 그랩이 저변화가 돼 있으니까 그쵸. 아, 저분은 배달원인가 보다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오, 예. 신기한 문화. 그런 걸 봤어요. 영상으로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아, 영상으로 예. 봤다고? 저는 해본 적이 없고요. 예. 그렇죠. 저는 약간 그 입장료를 봤을 때 약간 관광객을 보면은 외국인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얼굴로 가면은 그냥 그 외국인 요금 받지만 약간 얼굴을 까맣게 태우면은 나 현지 화교다 하고 우기면서 예, 현지 요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경험을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잠깐 광고 보고 올 텐데 지금 지수가요 네. 거의 뭐 상승 반전을 그래요? 시도할 만한 지금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 좋다. 코스닥 0.1%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도 0.24% 하락. 개인이 많이 지금 사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 반전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좋습니다. 같네요. 네, 자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우리 또 기업 법인 IR 탐방을 갔다 오셨다고 해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광고 조금 이따가 들어야 될 그럴까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노영래가 간다 시리즈. 여기 써 있잖아. 노영래가 간다.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이경규가 간다. 그런 것처럼. 네. 모른 척 하고 싶은데. 노영래가 간다. 어딜 이거 다녀오셨습니까? 코너로 자리 잡은 거예요. 아니 이제 노영래가 간다?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요. 처음 들었는데 코너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죠. 아니 법인 기업들을 네. 많이 지금 가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죠. 제 이제 소속이 영업부 법인센터다 보니까 뭐 기업 만나는 게 뭐 회사 만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예,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여러 이제 뭐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IR 담당자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탐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네. 결국에 이제 좀 공개된 그 3프로 채널이다 보니까 네네. 잠깐만 잠깐 읽을게요. 저는 발표 시점에 해당 주식 발표한 거 그거 보유하지 않았고요. 매도 매수 추천 아니고요. 그리고 제 본인 의견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랑 해당 법인 공식 입장이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네. 의도인지는 알고 있겠고요. 저희가 네. 잘 염두에 네. 두고 네. 듣겠습니다. 기업 한번 그럼 짚어주시죠. 어디 네. 직접 다녀오신 걸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직접 다녀오고 안 다녀온 거는 이제 최소한 컨퍼런스 콜 정도는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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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갈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네. 이제 좀 계속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네, 그,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로봇 회사 두 개를 좀 짚었는데 이제 의료 로봇 중에 PNS 미케닉스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요즘은 로봇 테마주라 해가지고 뭐 살짝 이제 좀 그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그 좀 빠지다가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 우리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도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실시간 맞아요. 나왔어요. 네. 네, 저는 뭐 매수 의견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좀 제가 들은 내용 바탕으로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의료기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기를 직접 한번 보면은 이게 방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30분 정도를 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걸음 걷도록 반복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보행 재활 이후로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뇌졸중이 걸린다든지 척수 손상이 걸려서 그 보행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매출향으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게 로봇인 거죠? 저게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기구 같이 딱 생기기도 했고요. 네. 그걸 한번 타보시면은 이게 그 관절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산화율이 이제 95%. 그러니까 감속기 같은 좀 어려운 부품 말고는 다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옆에 이제 회사가 문래동에 있어가지고 문래동에 약간 좋으신 이제 그 문래동 그 그 이제 그 어르신들. 전통적인 바로 이제 공수해 주시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높은 구입가와 큰 공간 차지하기 때문에 병원 쪽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좀 이거 이외에도 좀 신사업 진출, 뭐 이제 뭐 상지 재활 로봇이라 해가지고 그런 건 좀 사이즈가 작은 좀 웨어러블 기기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좀 나간다, 좀 그 도전을 해본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이런 기존 전통적인 그런 재활 로봇 이외에도 얼마나 될지, 또 추가적인 이제 업사이드, 그 공모가로 이제 조달받은 걸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할지 그런 게 좀 기대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예. 야, 보행 기억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좋겠다, 네, 진짜. 유용한. 네. 그러면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왜냐하면 예. 다음 기업도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거든요. 네. 로봇 기업을 또 다녀오셔서 좋습니다. T 로보틱스 예. 예, 짧게 언급드리면은 네. 그 로봇 중에서도 사실 지금 글로벌리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휴머노이드 좀 네.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맞아요. 그런 쪽이에요. 네. 그래서 로봇 기업들마다 이제 천차만별로 이제 기술력이랑 약간 이제 집중도가 좀 종류도 다르고. 종류도 네. 다르고 네. 좀 그렇긴 한데 이 기업은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이제 자율 이동 로봇.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좀 커머스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류 현장에서 이 기업들의 이제 물류를 지금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좀 쿠팡에서도 알바도 해보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손이 진짜 많이 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쿠팡에 그냥 제가 뭐 내가 임원이다 이렇게 하면 야 저거를 어떻게 좀 자동화를 할까 이게 지금 과제일 것 같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자율 이동 로봇이나 무인 운송 차량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지금 B2B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B2C 웨어러블 로봇으로도 가면은 이게 기반이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걸로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 저게 센싱도 로봇이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지금 이렇게 봤을 땐 크기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예. 물류를 옮기려면 저기 상당히 실제로는 좀 큰가 봐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뭐 이 정도? 그렇게 크진 않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민첩하게 그리고 또 좀 피해야 되니까. 민첩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센싱으로 뭔가 이제 장애물도 좀 피하고. 자율 이동 로봇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뭐 물류 현장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좀 그 공장 내에서도 뭐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봇 관련 기업이었고 다음 기업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리메드. 그 제가 조금 약간
너무 다 얘기 안 하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좀 뻔한 얘기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그 조금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거라서 근데 기본적인 거는 좀 제가 네.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리메드? 그러니까 리메드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었는데 그 이름이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치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재활치료에서 메디칼 디바이스 해가지고 리메드라고 지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TMS라고 해서 저는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 가서 알았는데 그 이제 자기장으로 굉장히 강력한 자극으로 이제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이제 허가가 들어갔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진이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그 디바이스가 있는데 머리 근처에다 계속 대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하면은 약간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경감이 되고 자극. 그래요? 이거는 지금 허가가 떨어졌고 향후 이제 그 기술이 자기장 이 기술이 이제 뇌졸중 그리고 치매 질환 재활 치료 확대가 가능한데 사실 이게 열리면은 치매 질환 쪽으로 열리면 굉장히 큰 거죠, 이 시장이. 예. 이게 왜냐면 치매가 예. 정말 과제잖아요. 정말 인류 고통받죠. 뭐, 예. 의료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굉장히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뭐 가정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집에 이거 하나 놔드리면 그러니까 뭐 비슷한 그런 거 놔드리면 먼 미래에 그러면은 좀 시장이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통증 치료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충격파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하는 거에 좀 매출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에스테틱 업체 중에서 그 조금 그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그런 그 업체들이 좀 하이프라 해가지고 그 이제 고주파 자극 이쪽으로 좀 많이 그거를 지금 허가 획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메디컬만이 아니라 에스테틱, 미용 전반을 쪽으로도 해요. 그러네요. 예. 이거 어떻게 작용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네요. 사실은 이 기업이 예전에 2021년도 때 좀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빠진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그 자기장 그 이제 충격파를 가지고 이제 좀 그 쿨톤이라 가지고 좀 피부 미용을 약간 슬림하게 몸 형태를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 뭐 엘러간사에 이렇게 이제 납품한다 했는데 약간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어떻게 된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거 이후로 약간 좀 모멘텀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전통적인 이제 이 자기장 이걸로 조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기업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GTS 관련 기업 뭐 다녀오셨나요? 네. 잠깐만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 전에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아, 스톰테크부터. 예. 그 스톰테크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름을 스톰테크라고 지으셨나요? 약간 좀 그게 맞대요. 그냥 약간 좀 그 번개처럼 굉장히 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기업이 되자 이런 그 대표 뜻 너무 창업자님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수기 피팅 부품 주력이고요. 사실 저는 이 기업이 그 지금 이제 배당금이나 지금 현재 주가 측면에서 조금 매력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기적인 수요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촉매 요인이 될 만한 거는 아무래도 수출이 되겠죠. 예전에도 이제 삼양식품이 그냥 라면만 만드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수출이 굉장히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출을 만약에 이 그 정수기 뭐 코웨이부터 해가지고 뭐 쿠크 홈시스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신흥국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물이 이상해요. 좀 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석회질도 어디 많고 가셨다고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걸러지지도 않고 거기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좀 약간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는데 일부러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냥 저 샤워를 하는데 바로 지하수에서 끌어올린 흙탕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자원에 대한 약간 아직 개념이 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이제 좀 그 자카르타나 이런 좀 부유한 도시 근처에는 지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좀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는 태국. 그 인당 GDP가 뭐 9,000달러 정도 되는 말레이시아 인당 GDP 한 12,000달러 정도 되는 그런 쪽에서 약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기업으로 갈까요? 근데 마지막이, 잠깐만 네. 시황 예. 좀 볼게요. 지금 네. 뭐 많이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피가 0.16% 하락, 코스닥 0.04% 하락까지 올라와 있고요. 선혜 씨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네, 우리 25bp 금통위? 인하한 왜냐면 그 시점부터 좀 힘을 내주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게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내도거든요. 그렇죠. 개인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가보죠. 기업 예, 얘기 예. 재밌네요. 네. 그렇죠. 두 개 남았으면 두 개. 근데 이제 그 두 개인데 저번 주 금요일에 아마 모 언론사 단독으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반려를 국내 업체가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 언론사인지는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반려이 나온다. 아니면은 이제 그 반려를 잡는 걸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 ESS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좀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춘 데가 어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예, 뭐 봤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GST라는 기업입니다. GST요. 예. 이게 그 GST. 그 GST가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이거를 그냥 GST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네. 예. 이게 원래는 이제 반도체 업체형 스크러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업체로는 뭐 그 유니셈이라든지 FST라든지 그 GMBS 에코 유사 기업들이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유해가스가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정화하고 처리하는 그런 이제 장비 업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칠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을 좀 이제 그 얘가 온화하게 약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사업을 이제 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액침 냉각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좀 IR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엘사라 하면은 뭐 LGU 플러스라든지 네.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 그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됐고 이게 그 1상형, 2상형이 있는데 그 좀 복잡하지만 그냥 1상형만 하면은 그러니까 좀 특수 냉각수에다가 아예 그냥 서버를 담그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시중에. 그래서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좀 달궈지면은 이게 주기 교체하고 그런 기술인데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액침 냉각 관련해 가지고 좀 해보려는 시도가 있는 회사고 그 스크러버라든지 칠러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되게 준수합니다. 영업이익도 좀 준수하고요. 예. 좋습니다. GTS 만나봤고요. 예. 마지막 기업 탐방 어디로 예.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한중 NCS라고 한중 예. NCS. 여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한번 가봤어요. 네. 그 정말 좀 그 영천이라고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경북 영천. 경북 영천. 아시네요. 네. 대구 옆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옆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여기가 이제 ESS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3월에 이제 그 인터배터리라는 좀 코엑스에서 그 배터리 업체들 모아가지고 기술 행사를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다른 뭐 박람회도 가니까 ESS 관련해서 그 좀 발열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좀 기조가 좀 느껴졌어요. 그 업체들 만나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 발열이 나가지고 한번 이제 불이 붙으면 안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불부터 안 나는 단계가 중요해가지고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데 이제 그 열이 안 달궈지게 하려면은 그 기존의 방식은 공랭식이라고 해가지고 선풍기나 뭐 에어컨 같은 걸로 이제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ESS 그 내부에 이제 그 챔버 안에 이제 다량의 이제 배터리 셀이 있는데 네. 그 문제점은 그 앞에 쪽의 셀은 그러니까 선풍기나 이런 걸로 바람을 불면은 그 앞에 부분은 그래도 식혀져요. 뒷부분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ESS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약간 중대형으로 가는 순간에 이제 냉각수를 이제 각 셀마다 이제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파이프로 이렇게 흘러보내 가지고 배터리 온도 제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기사를 보시면은 파트너사가 어딘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ESS 시장은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전기차는 약간 좀 캐즘이 왔다, 조금 약간 수요 둔화가 왔다 하는데 ESS는 그거와는 별개로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랑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기업 탐방 얘기를 쭉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직접 가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가면은 더 맞는 게 보이고 또 느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아무래도 실제 장비가 어떤 모습인지 뭐 시연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뭐 그 로봇 만져보세요 이렇게도 하시고. 그렇다고 뭐 제가 미공개 정보를 듣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공개된 정보만 그냥 텍스트로 읽고 뭐 그런 것보다 확실히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생생하기도 하고, 예,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공개해 주신, 그러니까 기업 갔다 오시고 나서 탐방 갔다 오시고 나서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신 기업들 보면은 종류가 뭐 로봇 관련, 그렇죠. 그쵸. 네,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뭐 냉각 관련 예, 이렇게 예. 묶을 수 있고 이런 섹터는 트렌드에 따라서 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닌데 어쩌다 어떻게 보니까 예 모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냉각 이슈라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네. 이슈였고 로봇은 워낙 이제 조금 예, 좀 괜찮다 보니까 요즘 주가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그럼 공개석상에서 네. 그 자리에서 네. 최대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약간의 이제,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다 생소한 그렇죠. 기업일 수 있어요. 네, 뭐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좀 네. 유의점이라든가 네. 아니면 힌트 뭐 이런 것들, 뭐 가보니까 여기가 좀 좋아 보이더라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네. 일단 로봇 회사들은요. 그 사실 뭐 그 얼마를 벌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른 게 뭐 실적이 뭐 이래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 시총이다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기술력을 토대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네. 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오면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재무 뭐 그런 것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정확하게 저도 기술력 보고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재무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사실 익숙한 뭐 빅테크나 이런 데들은 뭐 PE 멀티플이 얼마고 뭐 EV, 에비타가 얼마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예할 만한 시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너무 그거를 또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어떤 증권의 형태로 뭐 예를 들어 CB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형태, 예, 증권의 형태 뭐 이런 것도 좀 공시를 보고 보시는 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노영래가 간다. 저도 따라다니면서 저는 각 회사들의 구내식당을 좀 리뷰를 해보고 싶은 그런 가실 마음도 좀 때마다 듭니다. 아, 그쵸. 하시지 예. 않아요? 그쵸. 구내식당. 예. 밥 맛있어요. 그 약간 어떤 데는 제 약간 좀 군대 향수를 약간 불러일으키는 그 이제 예, 그런 이제 그 철제식 그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식판에다가. 예, 식판에다가 네. 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진짜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 나간다고 약간 정말 공들인 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예. 아니, 성공하는 회사는 식당이 또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 봐야 됩니다, 밥심으로. 여러분들. 네. 여기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그건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엔터주로 가면은 네. 그쪽 밥이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가가지고 YG 지금 밥이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쪽은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먹어보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 뭐 오늘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아, 그렇죠. 네. 예, 뭐 예,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좀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랑 같이 좀 신흥국의 시장을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남미든 뭐 아세안이든 있지만 네, 그런 좀 ADR로 상장된 것들은 좀 접근성이 양호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미국 네. 주식으로. 예, 그렇죠. 네. 미국에 상장된 네. 네, 그런 것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신흥국 중에서 이게 왜냐면 여러 군데니까. 그렇죠. 워낙 이렇게 넓으니까. 조금 좁혀진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그러면은 자료를 한번 좋죠. 마지막으로 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이게 보시면은 그 신흥국 인터넷 ETF만 모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 종목을 이제 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EMQQ와 FMQQ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MQQ와 FMQQ가 다른 거는 EMQQ는 중국 기업이 좀 있는 거고 네. FMQQ는 중국 기업이 좀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뭐 C 리미티드라든지 뭐 메르카도 리블레, 뭐 누홀딩스, 뭐 조마토 뭐 이런 것들은 그 인도의 이제 그 기업들.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한번 제 생각에는 일단 이 ETF 내에서 그 편입 종목들이 뭐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비중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비중이 높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뭐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나라가 국제 질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그리고 또 좀 그 향후에 약간 좀 이 나라 사람들이 좀 열심히 사는 나라인지 그리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네. 종합적으로 지정학 방송 이런 거 많이 좀 하시니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영래 네. 대리가 간다로 다시 또 뵐 수 있기를. 노영래가 네. 간다. 네. 다음 편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계속해서 지수는 좀 올라가는 걸 네.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0.06% 약보합이니까 거의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도 0.24% 하락 유지하고 있는데 곧 이제 금통위 통화 정책 방향 설명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사실 네. 결정도 중요한데 이 멘트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좀 때문에 힘나는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끝까지 오늘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어떤 부분 우리 알아보죠? 내일이요? 수상한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이죠. 네. 최근에 해외 주식 가지고 특히 미국 주식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 이 시간 통해서 또 함께 해주시기 한 부장님 바랍니다. 만나면서. 그러니까. 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